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세먼지 제거 1등 기업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나노 기업입니다. 나노는 전 세계 화력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 전 세계 공기를 맑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경제TV 초대석에는 신동우 나노 대표 모시고 나노만의 경쟁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나노 대표이사 신동호입니다. 네, 이야기에 앞서 시청자분께 나노 기업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이름이 나노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학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꽤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약 한 20년 전에 IMF 구제 금융 시기에 청년 실업이 지금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실험실에서 그 교수와 제자가 개발한 나노 테크놀로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특허 기술이 나노 사이즈의 환경 원료를 제조하는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유익한 제품을 앞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 제품이 이제 맑은 공기를 우리가 경영 이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공기가 점점 더 오염이 될 텐데 맑은 공기를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노는 2015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이후 기업들은 실적 상승세를 보이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기까지 나노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창업 후 20년간 일관되게 나노는 두 가지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기업,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 이 두 가지를 저희는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전혀 사업 경험이 없는 시골의 대학의 선생하고 제자들이 앉아서 비크를 하나 놓고 우리가 글로벌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지 못한 꿈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 꿈을 우리는 가졌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 자금을 한 200억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자금 받은 거를 모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그 탈질 촉매라고 하는 공기를 매개로 해서 모든 연료를 연소하면은 불가피하게 나오는 질소 산화물이라는 오염 물질을 다시 무해한 질소로 전환하는 필터를 제조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품이 탈질 촉매 원료였고 두 번째 제품이 필터 가운데서 하니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 제품이 평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노의 기술을 가지고 나노 테크놀을 가지고 이 세 개 제품 모두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제품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서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 인정을 받은 그 3개씩이나 받은 회사는 드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특허를 한
20편 등록을 했고 논문을 한 50편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어떤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창업 멤버들이 다 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은 연구자로서 세계 학회를 해본 경험은 많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잠재 고객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제품과 관련된 세계 학술 대회를 우리가 주최를 해서 열었어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여니까 5명 왔습니다. 그중에 4명은 우리 회사 직원이었고 1명은 우리 회사 제품을 검수하러 온 독일 박사분이 1명이었고, 근데 그분이 와서 입소문을 선전해서 2008년도에는 50명이 되고 2009년도에는 100명이 되고 또 2010년도에는 150명이 되고 해서 6회를 하는 동안에 300명가량이 모이게 되고 전 세계 10개국에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의 경험은 없지만은 연구자로서 세계 학회를 해본 경험이 이렇게 좋은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창업 단계, 그다음에 성장 단계를 거쳐서 2015년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경 산업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환경 문제는 최근 큰 화두로 꼽히고 있는데요. 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계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창업할 때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저희가 맑은 공기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게 공기 맑은 거하고 푸른 하늘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애국가 사절에도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데 무슨 난데없이 갑자기 맑은 공기라는 그런 게 어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2016년부터 갑자기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처음에는 그 오염이 심한 화력 발전소에 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IMO라 그래가지고 세계 해양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양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다에 지금 운송하는 모든 배에 그 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는 모든 공장에 규제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은 벌금을 내게 발효를 했어요, 법률을. 그래서 아마 모든 중소형 공장도 이 규제를 받게 돼서 이 제품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개발국도 굉장히 공기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 시장에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잘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불모지인 환경산업의 선봉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결과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256%나 급증했다고 봤습니다. 실적 성장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2016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기 환경 규제 그 가운데서 질소 산화물 규제를 강화한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촉매 분야에서 약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했을 때 국내 화력 발전소에 저희가 공급하는 비중이 한 70%. 그러니까 타사에 비교해서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또 해양 분야의 규제도 또 강화가 돼서 모든 새로 만드는 선박에는 이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규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 쪽의 매출 증가가 아주 급속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해서 금년엔 100% 성장했고요. 내년에 한 300% 정도까지 저희가 이미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오염에 대한 그 규제, 또 국민들의 인식이 민감해짐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되고 그것이 촘촘하게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그 선박뿐 아니라 모든 그 중소형 공장에 이르기까지 내려오게 됨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그 앞으로 매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촉매 필터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이제 2019년 내년부터 정부 특히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대형 오염원인 이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소각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해양 그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일러를 갖고 있는 모든 공장에도 질소산암을 제거하는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이 벌금이 사실은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벌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비를 갖추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근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가만히 해보니까 지금 화력발전소나 아니면은 선박용 디젤 엔진 쪽에는 이 큰 부피를 갖고 있는 탈질 촉매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조금 하는 공장에는 이미 공장 설비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환경 설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공간에서 높은 효율을 가지고 값싸게 설치할 수 있는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수년에 걸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가지고 2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하반기에 실제로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중소형 공장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능이 확인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새롭게 펼쳐지는 중소형 이 공장의 탈질 설비를 위한 촉매를 제조하는 생산 라인을 다시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촉매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죠. 동시에 이 작은 그 공장의 설비를 갖출 때는 이 촉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나노만 아니까 이 촉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탈질 촉매 장비를 설치하는 회사를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설립한 그 나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롭게 만든 회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촉매를 우리 새로운 시장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이제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이제 선박용에 들어가는 촉매 기술은 신흥 시장에 우리가 기술도 팔고 예를 들어서 인도에 기술도 팔고 아니면 베트남에 촉매도 파는 형태로 위아래로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갖춰서 독점 생산하고 또 보편적인 기술은 신흥 시장에 기술 또는 제품으로 파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서 전체적으로 촉매 공급 양을 늘리고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나노가 인도 시장 진출에 이어 동남아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해외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노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공기가 너무 맑아서 이 회사의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크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00년도에 99년도에 창업을 하고 우리 제품을 처음 만들어서 공급했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환경에 대한 기준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나노는 사실은 처음 제품을 공급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독일에 공급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거의 배경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독일 발전소 찾아가서 상담하고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그 이후에 우리가 독일 발전소에 한 15년 동안 꾸준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2018년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풍력과 뭐 태양열 쪽으로. 그런데 아직도 석탄을 갖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럽에서는 과거 동유럽이었던 폴란드, 그 다음에 이 인도가 아주 대기가 오염이 심하게 이런 전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인도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산업이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약 한 200만 브로치를 수출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비슷한 액수를 수출할 예정인데, 폴란드에는 저희가 촉매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쓸 수 있는 재생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재생 장비를 공급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폴란드에 있는 유럽 최대의 보일러 회사랑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가운데 재생 기술을 공급해서 로얄티를 받는 사업을 할 거고요. 인도의 경우는 지금 이제 초기예요. 인도의 경우는 초기인데 2년 전부터 인도에서 가장 큰 국영 발전 설비 회사랑 상담을 시작해서 지난 6월에 우리의 평판형 탈질 촉매 기술을 제공을 하고 기술료를 일시불로 받고 또 판매액의 2.7%를 10년간 받는 그런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원가는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에 기술 개발한 거를 우리가 회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베트남은 우리가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지난 5번 8월 달에 처음으로 베트남 발전소, 가장 큰 발전 그룹에 있는 발전소에 공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흥시장에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진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글로벌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창립 이념을 실현하려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는 전기차 수요를 감안해 중국 공장의 배터리용 리튬 이산화 틴탄 원료를 제조를 통해 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신가요?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이 제가 이제 공학자이고 연구자인데 이왕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화두로 잡고 경영 이름을 정한 게 맑은 공기였어요. 맑은 공기. 근데 이제 지수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는 연료를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나중에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처리 기술이죠.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한 후처리 기술이죠. 근데 전기차는 아무런 공해물질을 배출하지가 않으니까 그거야말로 정말로 맑은 공기에 적합한 제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우리는 또 환경, 소재나 원료에 집중하는 회사니까 전기차 부품이나 소재 가운데 환경 원료 부품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그 배터리의 원료가 우리 필터의 원료하고 동일한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순도만 높이면은 배터리 연극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번에 우리가 자금을 갖고 중국에 있는 원료 공장에 투자를 해서 전기차 배터리용 고순도 원료를 제조를 해서 중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스페인에 있는 우리 베어리 공장에 합작 회사가 아마 무지무지하게 큰 일본의 소지스 상사인데요. 역사도 한 100년이 넘은 소지스 상사가 거기에 이제 지분의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앞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고객이, 유럽차 고객이 똑같으니까. 지금 베어링 고객이나 전기차 부품 고객이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그 유럽에 있는 자동차 휠 베어링 부품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어서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또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독일, 일본 등 재료연구소 연구원으로 지내는 등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확고한 경영 이념과 경영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 이념은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한 상품을 갖고 세상을 한 걸음이라도 더 낫게, 더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 저는 공학자니까 그런 거고요. 경영 목표는 그동안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그 목표와 그다음에 그 순수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은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결과가 맺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많았고 그것이 이제 주주분들에게 실망을 줬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이 회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저는 혁신기업을 만들겠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저는 매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매출, 시장 지배력. 그래서 매년 15% 이상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혁신기업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회사도 앞으로 매년 15% 이상 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영업이익 순이익을 매년 2%씩 더 향상을 시키자. 지금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더불어서 부채 비율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70%에서 50%, 30% 매년 20%씩 낮추자. 그런 그 경영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문 환경 소재 그리고 원료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 모델을 앞으로 내가 구축하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노는 나노 원료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약 20년 전 1999년도 IMF 구제금융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대학, 특히 지방대학에 있는 졸업생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천한 선생하고 제자가 창업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석들이 비교적 다져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창업 시에 제가 생각했던 경영 이념인 맑은 공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탈출 촉매와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달성을 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특허 기술이 상용화되고 그것이 글로벌 중견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우 나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탈칠 필터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 환경 부품 산업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